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서서 걱정에 관한 이야기, 또 후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격정적인 감정에 속하는 화에 관한 이야기 등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안, 그러니까 두려움에 속하는 이 불안이 알츠하이머를 예측하는 하나의 전조가 된다는 연구 결과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 알츠하이머는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일상생활 능력이 상실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죠. 이것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사실 치매는 상당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그 브리거맨 여성병원의 낸시 도노반 박사는 이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는 게 치매인데요. 그 바로 알츠하이머인데, 어쨌든 이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슬픔 또는 우울증, 흥미상실 같은 그런 증상도 많이 나타나지만 무언가에 굉장히 불안 초조해하는 그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가 사실 불안 증상 이 자체가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 그러니까 알츠하이머가 병이 돼서 나타나기 한 10년쯤 전에, 그거보다 훨씬 전에 나타나는 일종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낸시 박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나이 드신 노년층에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증세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불안한 증상이 상승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이 알츠하이머에 잘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어떤 전조가 있겠지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불안 증상이라는 거예요. 걱정이 늘고 또 화도 많이 나고 그렇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화나 불안감 같은 이런 것을 잘 느끼는 사람은 그럼 알츠하이머에 더 잘 걸리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누가 먼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상에서 만약에 불안감, 걱정, 두려움 같은 것들을 커진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었다면, 그래서 또는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그래서 그것이 조절이 좀 더 소홀해지기 시작한다면 뇌의 질환은 더 심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이 둘의 상관관계, 상호관계는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화와 걱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수면 장애가 알츠하이머와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수면 장애가 있는데도 만약에 꾸준히 불면증 약을 복용하거나 또는 나름의 수면의 양이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확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불안과 화가 있는, 또 걱정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그 걱정과 화,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츠하이머의 발병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질병 때문에 수면 장애가 나타나지만 잘 자려고 노력했더니 발병을 늦추거나 걸리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겠죠. 뉴욕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건강연구소 샘 간디 박사는 잠을 자는 것과 아밀로이드 베타, 그 알츠하이머에서 이제 축적된다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어떤 역관계, 서로 반대되는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잘 자면 치매도 예방된다는 말이겠죠. 화내지 않고 걱정 없이 사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말에 젊은이들은 자신과는 별 관계없는 얘기로 생각하기 쉬운데, 알츠하이머는 최근에 당뇨병과 연결되는 질병으로서 제3형 당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듯이 알츠하이머도 노인들만의 질병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수면 장애가 치매와 연결된다는 사실에서 추가적으로 우리는 규칙적으로 잘 자는 게 중요하다는 정보도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잘 자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잘 자는 것을 좀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정크푸드를 많이 먹으면 알츠하이머에 더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우리가 잘 먹어야 되겠고요. 또한 헤드폰을 통해서 음악을 크게 들을 경우에 청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청각 이상이 청각 세포가 손실되고 청각의 어떤 기관들이 다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뇌 기능 저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답니다. 뇌세포의 손상과 기억력의 감퇴를 막기 위해서는 이어폰을 통해서 아주 크게 음악을 듣는 걸 분명히 자제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혼자 오래 지낸 사람들이 알츠하이머의 발병률이 높다고 하니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알츠하이머가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하는데 신체 활동이 적을수록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는 것이 적절하게 받는 게 또 필요하대요. 햇빛을 받지 않게 되면 뇌 기능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뇌가 햇빛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나가서 건강한 운동, 좋은 운동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또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 등을 불러오는 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고혈압인 사람들이 흡연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혈압을 잘 모른 채로 또 흡연을 하면서도 나는 괜찮다는 의식이 많잖아요. 담배를 피는 것은 분명히 몸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찾아야 할 것들을 찾고 그대로 하고 산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걱정과 불안, 근심 같은 그런 심리적 요소들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고 그 상관관계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심리적인 안정감, 마음의 건강한 상태, 마음 챙김 등을 통해서 사실은 내 몸을 위해서 또는 더 잘 살기 위한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안을 없애고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도 결국 찾아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